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샤흐타르 대 아탈란타. 자,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 이제 펠틴스 아레나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지만 최근에는 이제 샤흐타르가 이 구장을 이제 홈 구장으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샤흐타르의 그런 임시 홈 구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좀 기존 결장자들이 좀 많아요. 일단 기존 결장자인 스카마카, 그리고 이제 스칼비니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제리, 그리고 이제 프레시아 나니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더 커진 그런 현재 좀 아탈란타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챔스 포함 지금 뭐 5경기 연속 좀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볼로냐 상대로 이제 뭐 전반 초반에 PK를 얻어낸 걸 좀 제외하고는 거의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PK도 좀 실축을 하면서 결국 이제 챔스전에서 볼로냐 상대로 이제 0대0 무승부로 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샤흐타르가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이제 샤흐타르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고 좀 봤을 만큼 좀 볼로냐 상대로는 많이 좀 밀리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챔스에서 아스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코모한테 지며 흐름이 끊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직전 이제 좀 코모전에서 아탈란타가 이제 좀 이겼어야 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거를 좀 잡지 못하면서 더더욱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해진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탈란타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 한 명 퇴장당한 볼로냐 상대를 좀 제외하고는 아탈란타가 주도권을 가진 적이 좀 잘 없고,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아탈란타의 수비는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좀 요소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후방에서의 실수가 많은 그런 원정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샤흐타르에 비해서 수비가 더 불안정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가 솔직히 아탈란타가 뭐 주도권을 좀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샤흐타르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후방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경기가 뭐 아탈란타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샤흐타르가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아탈란타의 좀 수비를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이제 원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현재 지금 아탈란타의 그런 1.5대 승 배당은 좀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샤흐타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샤흐타르 프랭스 쪽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원정 아탈란타의 그런 좀 1.5대 승배당은 솔직히 지금 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 샤흐타르 프랭스를 보거나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샤흐타르 프랭스의 2.5 중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이제 페노르트. 자,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은 결장.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핵심 포워드인 이제 히메네즈와 그리고 스탱스의 결장은 이제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좀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막지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페노르트 역시 최근 최약체인 브레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으며, 이제 원정에서도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이제 좀처럼 지금 이기는 경기가 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는 두 팀 다 굉장히 좀 잘 나갔지만, 이제 이번 시즌은 전력 손실이 크거나 이제 경기력이 좀 크게 떨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는 많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 들어봅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 양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 할 득점계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양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면서 좀 스피디한 좀 경기로 좀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양 팀 다 템포가 그리 좀 빠른 편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좀 이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지로나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히메네즈 그리고 이제 스탱스와 같은 그런 핵심 포워드들이 다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공격 옵션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페이노르트보다는 지로나가 그래도 홈에서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두 팀 다 지금 기대치는 기대치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지로나의 공격이 좀 더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지로나 사이드를 좀 무작정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고 지금 원정에서 페에노르트의 승을 보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고배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지로나 햄무알부, 안 그러면 2.5 기준은 영어는 저득점 양상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로나 햄무알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볼로냐. 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에사 결장,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누네즈와 이제 풀백에서의 로버트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현재 좀 4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컵 경기 포함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좀 좋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주 전에 안필드에서 이제 노팅엄 상대로 충격적인 그런 패배를 당한 후에는 좀 전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시즌 극초반에는 경기력이 좀 많이 저조했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좀 최근에 좀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모타 감독이 좀 떠난 이후에 좀 볼로냐는 많이 좀 흔들릴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면서 조금씩 좀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그래도 리버풀이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높은 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좀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 이번 경기 리버풀이 좀 침투 플레이 위주로 이제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일단은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조율이 그리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종종 뚫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볼로냐가 안필드에서 좀 리버풀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자,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원에서도 양 팀의 그런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그래도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리버풀이 많이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안필드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코멘트를 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 그리고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마인승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요? 언더.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승, 마인승 3.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유벤투스. 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캄플 그리고 슐라거가 지금 결장.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아가 좀 여전히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침체되면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최근 좀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초반부터 골을 좀 퍼부으며 4대0 좀 대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좀 오랜만에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좀 골이 좀 침체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득점력이 좀 폭발이 됐는데,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게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간략하게 좀 봤을 때, 자, 뭐 초반에는 뭐 양팀 다 이제 뭐 후방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좀 빌드업하면 좀 탐색전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두 팀 다 뭐 수비 밸런스가 뭐 좋은 편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가 뭐 직전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그 상대팀이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아우쿠스부르크인 거를 좀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지금 라이프치히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답답한 그런 공격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유벤투스 상대로는 솔직히 뭐 공격에서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뭐 잘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일단 뭐 당장 뭐 라이프치히의 그런 좀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 이제 뭐 꼬마나 우니온 베를린,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도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 공격 전개를 좀 보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 좀 라이프치히의 그런 좀 공격력은 좀 믿음이 안 가고, 그리고 그 상대가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 유벤투스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히려 뭐 최근 뭐 공격 전개나 뭐 연계 플레이는 유벤투스가 더 낫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오히려 이제 유벤투스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좀 패가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매 경기 이제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많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유벤투스가 뭐 라이프치히 상대로 좀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솔직히 뭐 현상에서 봤을 때는 뭐 라이프치히가 뭐 홈이라는 걸 뭐 제외하고는 뭐 우세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션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현 고메스, 그리고 이제 하랄드스, 그리고 이제 안드레 고메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들도 여전히 좀 많은 편인 좀 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전력 누수는 좀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르투아, 그리고 이제 세바요스, 그리고 이제 브라임 디아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이제 주전 키퍼인 쿠르투아의 좀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불안감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그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긴 연패를 좀 거뒀을 만큼 페이스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르아브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이 좀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력이 확 살아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여전히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초반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벨링엄이 이제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좀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우상향 중인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원정이라 해도 이거는 뭐 레알이 그래도 좀 더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 아주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릴에 비해 뭐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또 앞서고, 그리고 중원에서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좀 양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릴이 최근 이제 스트라스부르와 뭐 르아브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 두 팀과 다르게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밸런스는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포워드들의 결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레알이 지금 쿠르투아의 좀 결정이 좀 후방에서의 좀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뭐 현재 뭐 릴 상대로 그렇게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좀 위험한 기회를 좀 잘 허용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공격뿐만 아니라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좀 우세할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과 뭐 더불어 뭐 양 팀의 뭐 체급차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는 경기, 어느 반은 이걸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사이드 보도할게요. 2.5준 언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바이에른 뮌헨.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긴, 카마라, 그 캐시, 그 밍스가 좀 결정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에서 뭐 사사부이 정도가 지금 결정 중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뮌헨에 비해 이제 빌라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입스위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연승이 끊겼고, 그리고 뮌헨 역시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뭐 레버쿠젠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연승이 좀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흐름이나 경기력은 좀 좋은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영희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템포 빠르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양팀 다 확실히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뭐 이제 연계 플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런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창출하는 방향으로, 종종 좀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좀 약간 양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확실히 이제 빌라가 이제 지난 시즌부터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챔스까지 좀 진출을 했고, 그리고 현재 뭐 다른 챔스 경쟁 팀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좀 전력이 센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챔스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좀 빌라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미넨보다는 확실히 좀 전력이 약한 편이고, 그리고 미넨의 그런 최근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물이 오른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제 아무리 홈 빌라라고 해도 이런 좀 상승세 바이에른 뮌헨을 제어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좀 빌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뮌헨과의 좀 체급차는 워낙 좀 크고, 그리고 뮌헨이 지금 뭐 저점에 뭐 경기력을 뭐 보여주는 것도 아닌 뭐 심지어 이제 뭐 고점에 그런 뭐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이제 고려하면은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뮌헨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바이에른 뮌헨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바이에른 뮌헨 승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대 모나코. 자, 일단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결장,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와 챔스 첫 경기에서 이제 뮌헨 상대로 원정에서 9대2 대패를 당하며 충격적인 스코어를 기록해 굉장히 좀 속수무책으로 이제 좀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좀 시기였고, 거기에 이제 뭐 뮌헨이 더 이제 좀 기름을 좀 부어 굉장히 좀 완전히 좀 박살을 좀 냈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뭐 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계속해서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좀 기미를 좀 보인 그 좀 디나모 자그레브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몽펠리에 상대로 극장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둬 지금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챔스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잡으며 이제 이변도 만든 그 좀 모나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모나코가 최근 이제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잡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전반 이른 시간에 좀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수적 열세인 그런 바르셀로나 상대로 생각보다 고전하면서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어요.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과와 좀 상관없이 이제 10명인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는 좀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좀 최근 모나코의 그런 흐름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디나모 자그레브 홈에서는 강팀들도 많이 버거워하는 게 많기 때문에 모나코 역시 생각보다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홈에서의 좀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모나코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도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뭐 최근 뭐 뮌헨 상대로 원정에서 뭐 대량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홈에서는 뭐 거의 뭐 이제 실점이 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생각보다 모나코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확실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원정 모나코의 그런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홈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모나코의 뭐 1.5대 배당도 솔직히 그리 좀 메리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네,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봐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라즈 감독이 부임한 이후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는 월등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라즈 감독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공격 전개가 크게 이제 좀 살아나면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전체적인 경기력 또한 살아난 그런 좀 벤피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감독의 그런 교체가 좀 신의 한 수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최근의 벤피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그런 좀 꼬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은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감독이 좀 바뀌기 전에 벤피카라고 하면은 꼬마 상대로 많이 좀 밀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라즈 감독이 좀 부임한 후 벤피카의 그런 물오른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홈에서 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좀 확실히 그만큼 지금 뭐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많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그런 벤피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벤피카가 뭐 쉽게 좀 무너질 만한 요소는 크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와 달리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러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벤피카보다 하루 덜 쉰 상태로 포르투갈 원정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3, 4일간 지금 경기를 좀 치르고 있는, 3, 4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좀 꼬마와 달리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4, 5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며 좀 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꼬마보다 한 경기를 좀 덜 치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오히려 뭐 좀 체력이나 약간 이런 좀 컨디션적으로는 벤피카가 더 좀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이번 시즌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꼬마기 때문에 이런 약간 꼬마의 좀 패배를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벤피카가 이제 홈에서 좀 쉽게 질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봐요. 좀.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뭐 꼬마 이제 햄무나 무승 쪽을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션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은 이제 알 후세인 대 이제 쿠웨이트 아침 경기죠. 자, 요거는 저는 쿠웨이트 이제 프랜슨 보거나 고배당 무승부, 그리고 어느와 언더, 네,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중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스완시티. 네,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언더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전 이거는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스 쪽 보는 거. 어느가 본다고 하면 이것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및 이제 그 외 경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